언젠가 깨어나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치, 신념, 심지어 당신을 정의하는 감정은 당신의 통제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년간의 사회적 컨디셔닝과 자기 기만 아래에 묻힌 진짜 당신이 완전히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프레드릭 니체의 혁명적 통찰과 심리학에 금지된 진실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 정신의 깊이로 여행을 할 것입니다. 이 탐구가 끝날 무렵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충격적인 통찰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중하게 제작된 환상에 갇힌 삶을 겪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거부를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족, 학교 및 직장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단순히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존재는 진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물려받은 가치와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무의식적 반복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당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니체 철학은 우리가 이러한 환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거짓 정체성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출할 용기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더 높은 자, 인 우버멘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거부한 우리 자신과의 강렬한 대립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카를 중기 개발한 개념인 사도의 아이디어를 고려하십시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억압된 욕망, 숨겨진 두려움, 무언의 생각, 이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우리는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이 성격에서 완전히 말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분노에 빠져들거나 비이성적인 충동을 느꼈거나 당신이 아는 것이 파괴적인 것에 이끌려 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부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분출되는 부분입니다. 니체는 현대 심리학 이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둠에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통제될 운명을 당했다고 경고했다. 내면의 혼란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갈등을 피하고 항상 승인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분노로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본성을 더 많이 억제할수록 표면 아래에서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사회는 우리의 내면의 혼란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침략, 야망 및 원시 본능을 억제하는 공손하고 준수하고 정중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본능이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일부입니다. 표면 아래에 있는 유스터, 순간이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사회는 우리의 내면의 혼란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침략, 야망 및 원시 본능을 억제하는 공손하고 준수하고 정중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러한 본능이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은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의 일부입니다. 위험은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부정할 때 우리는 스스로 분할을 만듭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다른 버전과 싸우면서 세상의 하나의 버전을 제시합니다. 이 내부 갈등은 우리를 배출하여 불안, 불만족, 심지어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급진적인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시면을 기꺼이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우리 자신과 세상에 관해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길은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불편함, 불확실성, 심지어 실존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세 가지 강력한 원칙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모두 중 가장 충격적이며 일단 파악하면 세상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실에 대해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신중하게 통제하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현실의 버전에 적합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필터링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했다. 사람은 극복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는 사람은 당신의 최종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의 깊이를 발견하고 싶을 때 깨어나야 하는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려움이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짓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은 미지의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위안의 환상, 모든 빌린 믿음을 제거하고 자신의 의식이 넓고 불안한 공허에 홀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진실에 대한 편안함, 일상적인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심연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는 것이 마침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발견에서 고통의 역할을 고려하십시오. 자연은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살아남는 것은 고통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썼다.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면할 때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잃어버린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검증과 친숙한 습관의 안락함에 쌓여 홈에 남아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보다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의 사고방식 두려움에 의해 지시되는 삶, 사회적 기대에 복종하여 안전하고 친숙한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지식을 추구하는 진정한 개인은 무리를 기꺼이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삶의 과정을 지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고 친숙한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진정한 개인은 무리를 기꺼이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삶의 과정을 지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들, 딸, 친구, 직원, 시민,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쓴 대본을 따르는 것처럼 삶을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작성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기대, 두려움 및 적합성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의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것의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을 알고 있다는 믿음, 당신의 이름, 직업, 국적 및 모든 외부 레이블을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회가 주변에 놓인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철학은 우리 가히 불안한 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컨디셔닝의 합계 이상이 되어 우리가 건설한 얕은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 전통 무언가를 만들어내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변화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자신의 질문을 시작하면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과정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마치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서 광대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쳐다보는 것처럼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멀리 보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시면에 직면할 만큼 강해져서 우리를 파괴하기보다는
우리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존재를 초월하는 우버맨스의 길입니다. 일단 당신이 현실을 형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투쟁의 길이지만 엄청난 힘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의 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대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진화를 통제합니까? 핵심은 세 가지 심리적 원리에 있습니다. 세 가지 통찰력은 강력하여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위험합니다. 일단 이해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진적인 자기 발견의 첫 번째 원칙은 내부 갈등의 수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평화롭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면의 조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사물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 안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조건 한 것 사이에 투쟁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두 방향으로 몇 번이나 뽑았다. 고 느꼈으니까 당신의 한 부분은 자유를 깨고 탐험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부분은 친숙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로하고 일상적으로 달성하는 데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약점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있었던 사람과 당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사이의 긴장입니다. 니체는 위대한 개인이 이 갈등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들을 마비시키기보다는 성장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춤스터를 낳기 위해 당신 안에 혼돈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 달리는 사람이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세력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아가 단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경쟁 욕구, 두려움 및 본능의 전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당신의 임무는 이 전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진화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원칙, 즉 파괴의 필요성으로 이끌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구식 정체성, 독성 관계 또는 충만한 경력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놓아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복, 의미에 대한 안보에 대한 편안함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분명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되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꺼이 파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건네준 자기 이미지를 산산조각내고 당신을 갇힌 환상을 무너뜨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버맨즈를 최종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립의 과정으로 말한 이유입니다. 조박가가 대리석 블록에 직면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파괴를 두려워하면 결코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칩을 깎고 깨부 재구성할 용기가 있다면 그는 웅장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그 대리석 블록이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래에 어떤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파괴할 의향이 있습니까? 파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불확실성을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당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직면한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불편함, 상실을 느끼고 후퇴합니다.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삶조차 불확실한 삶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 오래된 믿음,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계속 감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변형, 이것은 우리를 한번 이해했지만 모든 것을 바꿀 원칙의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것은 사회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순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미의 창조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미가 발견되어야 한다고 믿고 삶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갇히게 하는 환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찾고 종교, 문화, 전통을 바라보고 그 외부의 무언가가 그들이 갈망하는 답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는 종교를 간단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시스템, 종교, 문화 및 전통이 자신이 외부에서 무언가가 그들에게 간절히 원한다는 말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의 오래된 의미, 그 성명서로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자연은 이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는 종교를 간단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인류를 유도한 외부 시스템이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성명서로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절대적인 진실의 안락함이 무너졌으며 그 대신에 끔찍한 시련이 나타납니다. 의미는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원칙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에게 부과된 기대치가 없고 당신의 마음에 프로그래밍된 한계에서 벗어나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함께 책임이 온다. 당신의 삶에 미리 정해된 목적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 대본이 없고 당신을 위해 쓰여진 운명도 없습니다. 직접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우베멘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도달하기의 이상줄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립의 과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가 맺는 의미가 위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죄책감, 두려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삶에 대한 자신의 비전에 의해 운전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자유의 광대함에 직면하는 것보다 잘못된 안전에 집착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목적이 스스로를 창조하는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환상의 안락함을 유지하고 세상이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혼돈을 받아들이고 더 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투쟁 및 깊은 의심의 순간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정한 힘, 진정한 자기 발견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연의 경고는 남아있습니다. 심연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심연이 당신을 쳐다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대면하고 당신이 억압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직면하는 것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찾아주셔서